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컨설팅을 하게 된 저는 경기 서원초등학교 교사 이슬기라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들 조금 입장 기다리다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진행을 위해서 카메라 잠깐만 켜주시면 네, 몹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혹시 켜주실 수 있는 선생님은 잠시만 켜주시면 네, 제가 빨리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연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찍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하고 있는 요거, 저희 증빙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캡처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목소리 잘 안 들리거나 연결 상태가 안 좋으면 얘기해 주시면 바로 네, 수정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게 된 저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서원초등학교 교사 이슬기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 컨설팅 강좌 2탄이고요. 2탄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네, 강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딱 세 가지인데요. 아, 사실 그렇죠. 세 가지죠. 맨 처음 지금 해야 되는 계획서 세우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제 운영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하는 거. 세 개의 단계가 저희가 함께 할 것들인데요. 오늘은 컨설팅 2탄 가운데와 끝부분,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끝나고 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혹시 1탄을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강의, 1탄은 강의 계획서 세우는 과정이고요. 혹시 들으신 선생님은 네, 1일이라고, 오, 감사합니다. 저렇게 길게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채팅창에다가 1이라고 써주시면, 아, 그 컨설팅 계획서 세우는 거, 그러니까 강의 계획 세우는 거는 들으셨구나. 혹시 안 들었어? 난 네가 처음이야? 하는 선생님은 빵을 눌러주시면 네가 처음 0. 그래서 0 눌러주시고, 혹은 1탄은 들었어? 그러면 1이라고 눌러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조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들었어. 계획서 세우는 게 1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서 세우는 걸 안 들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면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메인은 실제 운영과 결과 보고 이 두 가지인데 앞에 1탄을 안 들으셨으면 제가 1탄은 또 어떤 내용인지 복습, 들으신 선생님들은 복습이 되시고 안 들으신 선생님이 많으면 제가 이 부분도 조금 다루려고 여쭤봤고요. 지금 들으신 선생님 지금 저한테 비공개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신 선생님도 계시고 네. 안 들으신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제가 해야 되는 거, 네, 제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컨설팅으로 오늘 진행해야 되는 주제는 실제 운영과 결과 보고 이 두 가지인데, 그거 말고 1탄 계획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말씀드릴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컨설팅 2탄으로 운영과 결과 보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먼저 처음에 저희가 사전 준비라고 계획서가 통과되고 이제 제가 이제 손꼽아서 강의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타이밍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 실제 강의를 지금처럼 이렇게 줌을 열어서 강의를 운영할 때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다 끝났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뭐 해야 돼?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기타 강좌 운영과 관계되는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저가 준비한 내용 2탄 강좌 운영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식센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말인데요. 지식센터는 지식쌤이 직접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선생님이, 나 강의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전달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강좌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희망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열려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 지식센터에서 선생님이 도전하시면, 오케이, 선생님 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열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수 있고, 강의가 끝나면 저희가 강사로
하고 운영을 하고 결과 보고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운영하는 거 전체적인 내용이 아이고 끊겨요. 소리가 혹시 계속 불편하게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지금도 계속 끊길까요, 선생님? 제가 일단 쉬는 시간에 공간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계속 그러면 얘기 주세요, 선생님. 이런 피드백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일단 계속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하시면 되는데, 일단 강의를 지금처럼 이렇게 연 상태에서 선생님이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1번은 수강생 참여 독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문자를 되게 늦게 보냈죠.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이제 문자를 보내고 안 보내고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식센터 선생님들이 이제 수강생이 언제 신청하냐면 매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열정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거 뭐가 있어? 나 요즘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식센터 이런 강의가 있네. 그래서 그 강의를 수강 신청하실 때까지만 해도 진짜 좋은 마음으로 들어보고 싶어. 막 이런 열정으로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이놈의 학교는 도대체 우리를 가만두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시거나 체크를 안 하시거나 잘 깜빡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뭐 하냐면 선생님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강생 참여 노쇼가 많습니다. 그 지식센터에서도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쇼가 계속 생겨요. 근데 저는 그게 고의가 아니라 깜빡해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기억하시죠? 라고 보통 오전에 한 번, 그리고 강의 바로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보내면 노쇼가 많이 주는 걸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강의를 신청한 모든 선생님이 오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좀 해야 한다.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요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또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강생 참여, 선생님 우리 오늘 만나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출석하면서 증빙을 했잖아요. 찰칵하고 캡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캡처하는 두 가지를 선생님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강좌 운영과 관계돼서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2일 오늘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저희 반에 엄청 큰 일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폭이 터졌다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불가피한 사건이 생겼다. 근데 내가 도저히 안 돼. 교육청 행사가 갑자기 생겼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어. 뭐 이러더라도 강의 계획서를 올린 시점부터는 그 강의는 절대 변경할 수 없어요. 변경. 그럼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나는데 피 질질 흘리면서 가르치라는 거냐? 아니죠. 그럴 때는 폐강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강의를 이날 계획을 했는데 내가 수강생 아직 모집 안 했어. 지금 아직 컨설팅 심사 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이유로도 날짜를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획서에 날짜를 10월 2일 날 하겠어 라고 딱 넣은 순간부터는 그 날짜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개설을 강의 일정 수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하게 된다. 학폭이 터졌어. 뭐 어떻게 했어. 그래서 못하게 되면 그냥 그날 폐강을 하는 거지. 강의 일정을 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10월 2일이 아니라 10월 3일에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서를 세울 때 죽어도 이날은 꼭 할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날로 이렇게 생각해서 요건 절대로 못 바꿔. 그러면 한 시간만 미루자. 한 시간만 미룰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시간도 미룰 수 없고 뭐 시간을 땡기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픽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획서 세울 때 또 많은 고려 사항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인데요. 강의 시간은 50분 강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차씩 50분이에요. 40분 아니고 50분이고 10분 쉬는 시간이 뭐라 하더라고요. 그 교육청 말고 뭐 우리들이 만나서 하는 연수 같은 얼굴 보고 하는 연수에는 뭐 선생님 뭐 어떻게 우리 뭐 쉬지 말고 10분 일찍 끝낼까요? 막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연수에서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이곳은
줌,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이제 줌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 모든 기록을 저희 지식센터가 와서 각 모든 선생님의 로그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조건 쉬는 시간 10분이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뭐 가르쳐 준다고 쉬는 시간을 다 빼고 진행을 하더라도 그 10분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시간인데 제가 혼자 한 거지 그 시간을 인정해 주잖아요. 이 기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기계가 기억하는 건 띵, 50분 쉬는 시간 시작입니다. 저 10분 쉬고 띵, 다시 수업 시작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10분을 우리 안 쉬고 10분 더 했으니까 10분 먼저 마칠까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진짜 큰일 나시고 이거에 대한 페널티도 갖게 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찍 강의가 종료가 되면 연수생들이 늦게 들어오셔서 그 10분의 이수 시간까지 해야 80% 이수가 돼서 이수 처리가 되는데 선생님이 먼저 끝내버려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끝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면 어떤 선생님은 이수가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50분 강의, 10분 쉬는 시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선생님이 더 하신다고 그 시간을 강의 시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조기에 종료하시면 안 된다. 먼저 끝내버리시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넉넉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적어도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10분에서 15분 여기서는 이제 20분 전에는 왔으면 좋겠다. 30분 전에는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넉넉하게 먼저 준비하고 시작할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끝나고 나서도 50분 땡! 안녕히 가세요! 뭐툭 끊어버리지 마시고 시간 기록이 있으니까 보통 50분 조금 여유 있게 뭐 50, 적어도 51분, 52분 이렇게 조금 더 강의 시간보다 오버해서 이제 끝내주시면 이제 선생님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분에 10분 쉬는 시간, 연차시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은 자동 차감이 되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 컨설팅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해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강의 인원이 어떻게 되냐. 5명입니다. 5명. 5명이 신청을 하면 돼요. 5명부터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4명 신청하면 어떻게 돼? 네, 4명의 경우에는 폐강 처리가 됩니다. 4분이나 오셨는데 이 4분이라도 내가 하면 안 돼. 하시는 것은 선생님이 마음인데 하시게 될 경우 네, 강사료 지급되지 않고요. 네, 이 선생님들 나이스 이수도 당연히 처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네, 그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선생님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5명 모집인데 4명이다라고 얘기하시면 4명일 때는 폐강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폐강 처리 안 하시게 되면 그거에 따른 페널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5명 언제 기준이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10월 2일 날 오늘 컨설팅 강좌 사실 오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컨설팅이고 나이스 이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당일에도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지식센터 강의예요. 그래서 10월 2일이고 이제 선생님들이 신청하신다 그러면 12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일 땡땡시 땡땡분을 기준으로 신청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냐면 바로 전날 10월 1일 11시 59, 밤 11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빵빵이 되면 네, 신청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선생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밤중에 보내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밤중에 저희 배강이에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 아침에 보통 많이 보내시는 아침 말고 나는 이 선생님 거 폐강이야. 폐강 돼가지고 내 거 못 들으시니까 내일 하는 강의 중에 더 좋은 거 있으면 들으실 수 있게 나는 일찍 말아줬다. 그러면 6시, 저녁 6시, 18시 기준입니다. 18시 기준으로 신청한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때부터 폐강 처리를 먼저 하실 수 있어요. 먼저 하셔도 되고 혹은 아니야 나는 12시까지 기다려볼래 라고 기다리셨다가 12시 땡 되고 최종으로 모집 인원이 5명이 안 되면 폐강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당일 아침에 하시면 돼요. 너무 새벽에 보내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보내지 마시고 아침에 이제 보통 8시에서 9시 그 사이에 문자를 많이 보내시고 강의하기 전에 꼭 폐강 되었다는 걸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폐강이 됐는데 5명 모집이 안 돼서 폐강이 됐는데 근데 만약에 보내지 않게 되면 어떤 선생님은 나 강의하는 줄 알고 들어와서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꼭 폐강 처리를 해야 되고 폐강 처리는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근데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신청해준 선생님들한테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강 처리가 되었다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폐강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강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선생님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폐강 처리를 하면 강의 인원수가 부족되지 않는 그러니까 5명이 안 돼서 폐강 처리한 거에 대한 페널티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폐강 처리하시면 되고요. 5명 이상이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5명 신청을 거예요. 5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계획대로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5명이 신청했는데 1명이 있어. 1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5명 이상 신청한 상태에서는 한 분이라도 들어오셨으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15분까지 기다려야 돼요. 15분까지 그냥 안 할래 아무도 안 들어와 이렇게 빨리 정하고 보시면 10분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10분 나는 그래도 좀 기다려볼래 그러면 20분까지 왜냐면 20분 넘어가면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보셔도 이수가 안 돼서 20분까지 보통은 그래서 가운데 15분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15분까지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봤다. 그럴 경우에는 입시랑 폐강제를 있는 이유로 폐강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강 절차는 실제로 여수생활에 폐강이 되었습니다라는 거를 안내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폐강제에 대해서 중요하실 필요 없고 빨리 하고 싶으면 그날 기다려 그리고 그날 그냥 당일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폐강에 처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건 강의 수강 강의들이나 강의 수강을 언제 나가면 일단 오늘 10월 1일 제가 시작하는 강의에 대한 강사는 다음 날 11월 마지막 주에 나와요. 11월 마지막 주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월 1일, 10월 11일 상관하고 10월에 보통 강의들은 11월 마지막 주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강사는 제가 회의를 사실상 달라요. 보통 지금 지침 선수 경우는 5차 미만이요. 5차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 기본 10만 원 더하기 44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관서는 2차 시기 기본 10만 원 더하기 4만 원 하면 8만 원, 17만 원이 임금이 되고요. 18만 원에서 회계 공제에 30만 원가 아마 이를 여기서 10월은 11월 마지막 10월 1일에는 10월 11일에는 평가원이 마지막 다음날 마지막에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체적 이야기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지금 상황 말씀을 다시 풀어볼게요. 먼저 이 시스템으로 예를 마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당장 정보를 하게 되는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선생님의 만약에 신청을 해서 이게 제가 연습을 내고 선생님들이 다른 자들랑 자주 쓰시는 너무 많이 가져가시고 같이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이제 지금부터 화면이요. 지금 화면에서 선생님 잘 보시면 화면으로 말고 간단하게 들어가면 시스템 공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셔야 돼요. 시스템 공부에는 선생님이다. 시스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등록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책상적인 약간 안 되셔도 되잖아요. 다 곳에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다가 여기 저기 반복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시스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다운로드 안 받고 그냥 이용단에 실행대로 하면 아주 간단하고 1분도 안 걸려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냥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떠요. 개인 넷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 번만 있는 겁니다. 제 일생에 시스템 등록은 한 번만 하는 거였어. 한 번만 시스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시스템 등록이 끝났다라고 하면 시스템 등록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감자 개설에서 뭐 하게 되냐면 감자 등록을 합니다. 감자 개설에서 감자 등록 버튼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1탄에서 이야기니까 그 단위를 어떤 식으로 등록하면 되는지가 나와요. 여기에 감자 유형 선택에서 저희 요 시스템 감자 이렇게 개설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클릭한 다음에 주의사항이 터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1탄 내용은 요거예요, 선생님. 요거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천천히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쭉 제일 중요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강좌 등록 시작하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강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강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활용하면 되지만 오늘 처음 강의를 개설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거 신규 요 버튼을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이제 써야 되는 계획서 양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계획서 어떤 것들 작성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컨설팅에서 3개 다룬다고 했잖아요. 1탄에서는 계획서 작성, 2탄 제가 하는 건 운영과 결과 보고서인데 실제 운영과 결과 보고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지식센터를 하면서 또 느끼는 게 운영하는 거랑 뭐 운영은 사실 실제 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도 생각보다 선생님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힘들었던 건 요거예요. 1탄에서 얘기했던 계획서 세우는 거. 못 쓰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좀 쓰게 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엄청 간소화 된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게 1탄의 내용이고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제가 2탄 내용 끝나고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동강리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되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지식샘 등록을 했고 그리고 강좌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강좌 등록을 하면 저희 이제 지식센터 교사지원단이랑 캐리스 측에서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선생님이 쓰신 그 강의 계획서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이런 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강의 계획서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싶은 거는 이제 보완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에 맞게 이제 다시 보완을 하시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종 오케이 사인이 되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선생님 강의를 이제 모집할 수 있거든요. 이제 수강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수강생 모집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도, 그러니까 1월 1일 전에도, 아니, 매월 1일 전에도 선생님이 강좌 개설까지 하셨어요. 지식샘 등록했고 강목도 했어. 이 두 가지를 하는 순간부터 여기 이 운영 강좌 처음 시작 화면에 들어가면 운영 강좌라고 나의 지식센터를 누른 다음에 운영 강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맨 처음에 보이는 데도 여기 운영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선생님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보여요.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강좌 운영 화면이 이렇게 쫙 하고 나 이런 거 없어. 그거는 강좌 개설을 아직 안 하셨어요. 지식샘 등록하시고 강좌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운영 강좌라는 탭에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역시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2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때 뭐 조심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시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다 반복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시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강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지식센터가 강화되면서 요 강좌 개설에 제한 사항이 좀 생겼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을 강사님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 시작이면 2시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2시 전에. 그러니까 강사님이 2시 땡땡분 땡땡초가 넘어서 들어오시면 시간 미준수로 보게 돼요. 근데 쟤네 준 시간이랑 나의 시간이 또 어떻게 다를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넉넉하게 좀 들어오시는 게 좋다. 적어도 15분, 20분 전에는 들어오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 컴퓨터 연결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처럼 급하게 들어오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30분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2시 전에 해결을 해서 입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사히 입장에서 무사히 2시 전에는 오픈을 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고요. 페널티가 3번이 되게 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강좌를 2달간 개설하실 수 없게 돼요. 두 번째로는
폐강 절차 미준수인데요. 신청 인원이 부족한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폐강 절차를 준수했고 신청 인원은 부족했어. 이거는 페널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좌를 개설했는데 5명 모집이 안 되고 4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명한테 죄송하지만 오늘 강의는 폐강되었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어. 그러면 저는 폐강 절차도 준수했고 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강의를 폐강한 거니까 이에 따른 페널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페널티가 없어요. 그럼 괜찮아. 그냥 저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인원이 안 모집돼가지고 폐강이야. 그래서 저 혼자 마음이 슬픈 거지. 그에 따른 페널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신청 인원수가 부족한데 폐강 절차를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안 지킨 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한테 사전 안내를 안 했어. 두 번째로는 강의가 시작돼야 되는 예를 들어서 2시가 아니면 2시 전에 폐강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2시 넘어서 폐강 절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안 지켰어. 그거는 폐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도 페널티를 냈게 되고 역시 페널티가 3번 누적이 되면 그때는 2개월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각 경우 전체 총합이 3번은 아니고 시간 미준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카운팅이 3위 이상이면 그렇게 되고요. 개인 사유는 뭐가 되는 거냐면 모집이 5명이 넘은 거예요. 5명이 넘었는데 오늘 10월 2일 날 내가 강의를 하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오늘 못하겠다. 나 왜 못해? 아, 나 오늘 교육청에 가야 돼. 우리 반 학폭 터졌어. 뭐 교통사고 났어. 뭐 어쨌든 불가피한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제 사정인 거예요. 그거는 뭐 교육청이라니까 공적인 일이야. 아니야. 지식센터에서는 저희가 약속한 날에 못한 거니까 교육청이든 뭐든 선생님의 사정, 그러니까 개인 신청 인원이 부족한 거 말고는 다 개인 사정이야. 다 개인 사정. 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폐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폐강을 하게 되면 이때도 뭐냐면 개인 사유로 강의도 못했으면서 폐강 절차도 안 지켰어.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그냥 한 번만 안 지켜도 깨.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되시더라도 반드시 폐강 절차는 지키셔야 되고 그럼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내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2가지로 나누는데요. 어쨌든 2개 중에 뭐가 되든 3개월 누적이 되면 역시 선생님이 뭐가 되는 거냐면 폐강 역시 페널티로 이제 2개월간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뭐냐면 수강생 모집을 안 한 거예요. 수강생 모집. 강좌 심의하고 있어. 제가 세운 계획서를 그 지식센터 교사지원단이랑 KBS가 열심히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어떡해 나 교육청 일자를 까먹었어. 나 학교 행사였는데 까먹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날짜에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나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개인 사유로 폐강을 한 거니까 그것도 카운팅이 된다는 거고요. 모집을 했어. 모집을 하고 있는데 나 이날 못한다. 그래도 폐강 되는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쌤의 사정으로 그러니까 신청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닌데 선생님이 그냥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다 개인 사이 폐간이 돼서 역시 3번 아웃이 되면 3번 못한다 소리가 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2개월간 강의를 제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가 10월달 거에 안 지켰어요. 그럼 제가 뭐 하게 되는 거냐면 11월 강의부터 11월, 12월 이렇게 강의를 못 하게 되고 그 다음 1월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과 관계되는 내용 어떻게 하면 지스템에서 제가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강좌 신청하는 유형이 되고요. 홈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홈화면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여기 맨 위에 있는 나의 지식센터에서 클릭한 다음에 운영 강좌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잘 보시면 이름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 강좌가 있거든요. 얘를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클릭하거나 나의 지식센터에서 운영 강좌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런 게 쭈르륵 하고 선생님이 강좌 하는 것마다 줄로 이렇게 쫙 하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에 제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의실 입장이라는 버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승인 완료, 신청 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탭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강좌 선생님이 쓴 제목이고 강의 제목, 그 다음에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지식쌤도 그 내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 강의실에 이렇게 입장이 되면서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좌라라락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해야 되는 이제 또 잊어버리지 마. 아주 지긋지긋하게 알겠어 이제 그만 말해 다 기억한다고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선생님 기억하세요. 반드시 강의는 그래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수강생 화면에서는 안 나오고 강의를 운영하는 지식생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 차시별 강좌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보이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쓰신 요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차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해당 차시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라고 선생님이 하실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시는 내용을 선생님도 역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언제 보시냐면 내가 강의를 언제 한다고 그랬었지 막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셔가지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보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는 시간이 나오니까 그 시간이랑 날짜를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옆에 커뮤니티라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화면을 이제 선생님이 보시게 되면 여기 커뮤니티에서 공지사항, 자료실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선생님이 사전에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강의 자료를 미리 올려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달 회원가입을 미리 하는 게 시간 내에 끝내기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연수된 모집이 있는데요. 이 연수된 모집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보고 싶잖아요. 몇 명이나 내 거 신청했는지 너무 궁금해라고 하시면 요 연수생 참여자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그 참여자 목록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신청한 선생님들이 쭉 보이는데 지금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뭐밖에 안 보이냐면 소속 학교, 그다음 이름, 그다음에 이전에 이 해당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뭐 이수 여부는 이수 요건 충족은 요거는 이제 그 아직 수강 신청할 때는 전부 다 거의 다 X고 청강생인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한테 내가 쪽지를 좀 보내서 뭐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걸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쓰시는 선생님은 거의 못 받고 이제 비상 상황 같은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연락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때 보내시는 일이 많고 수강 신청을 언제 하셨는지 그 시간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탭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수강생 탭에서는 이 참여자가 없는데 저한테만 이제 보이는 거죠. 제가 화면이랑 조금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화면이랑 같이 봐야 안 헷갈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 강좌로 들어가서 여기 지센터 운영 강좌로 들어가면 제가 개설한 여러 강의들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오늘 강의예요. 오늘 해당 강의를 제가 땅 하고 클릭을 해서 강의실 입장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 신청부터 시작해서 절차 뭐 이런 거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이제 언제나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지어 다운로드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이 밑에는 강의 개요랑 목표, 목차는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수강생 선생님한테도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강의, 그다음 목표, 목차에 어떤 내용들로 내가 써놨는지를 저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차시별 강좌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시별 강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시 내용이 나와 있고 잘 보시면 아까 원래는 빨간불인데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강의 진행 중이라고 글씨가 바뀌고 아까 전에 그 전에는 이제 강의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떠요. 강의 전이라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강의 종료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바깥에서 신호등처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여기를 잘 보시면 수강생 선생님들은 화학상 강의 뭐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여는 거잖아요. 제가 호스트니까 제가 열어서 여기 장면이 시작하기가 되고 시작하기를 누르고 들어오면 지금 잘 보시면 참여자에 선생님들은 다 성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를 보시면 저는 강사 계정 00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 계정 001 누구 거예요? 줌이죠. 여기 지식센터 캐리스 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슬기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강사 계정 001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거. 다음 커뮤니티를 들어가시게 되면 커뮤니티에서는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공지사항, Q&A, 그다음 자료실과 같은 거를
이제 사실 강의하다가 막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언제 쓰냐면 대부분은 강의 들어오신 선생님들한테 채팅창으로 강의 교환이든 패들렛이든 다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책 관련 수업을 할 때 그림책이 너무 커가지고 이 줌으로 가는데 오래 걸리고 로딩도 걸리고 또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덩어리 큰 이제 덩치 큰 아이들을 여기다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죠. 선생님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누구 마음? 지식쌤 마음이에요. 지식쌤이 이제 하기에 좋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아유, 안 필요해, 난 안 할래. 그냥 준 채팅창으로 할래. 그러면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건 편하게 하시면 돼요. 다음 참여자인데요. 마지막 탭은 수강생한테는 안 보이는 탭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여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참여자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오늘 강좌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 리스트가 쫙 하고 나요. 앞 페이지는 15분 나오고요. 그다음 뒤에 페이지에서는 또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최대 이제 15명씩 보이는데 어떤 선생님이 신청했는지를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밑에를 보시면 여기 SMS 발송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문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리스트가 쭉 하고 보여서 전체 선생님한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해도 되고 특정 선생님들한테만 제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오늘 오신 선생님, 강의에 들어오신 선생님한테만 쪽지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해당 선생님을 찍어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만 이제 특급 비밀, 뭐 특급 노하우를 알려드린다. 뭐 이런 정도로 쓰셔도 되고, 어디로 들어오시라고 뭐 핸드폰으로 좀 보내주세요. 만약에 이런 요청이 있었으면 제가 그분들을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다. 대신 개인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누군지 소속이랑 이름 정도밖에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문자를 한번 보내볼게요. 지식센터 여기다가 테스트 강의 테스트 문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송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쓰는 대로 그냥 되는 걸 보여요.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발송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선생님들한테 문자가 다 갔을 거예요. 제 전체 선생님한테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보내면 맨 밑에 사실은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053-714-0789로 발송됩니다. 라고 이 번호로 갔을 거예요. 지식센터 번호로.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선생님도 중요하잖아요. 지식쌤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니까 지식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발신 번호가 간다. 근데 이 번호는 이제 발신 전용이라서 전화가 받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메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발송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료실에 보통은 올리시는데 싫어. 자료실에 올리면 내 강의 신청하고 듣지도 않은 선생님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선생님을 제가 체크해서 그 선생님한테만 메일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역시 이 메일도 캐리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송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발송 기록은 지식쌤을 위한 아마따인데요. 내가 문자를 보냈나? 내가 보냈나 안 보낸 것도 같고 안 보낸 것도 같고 살짝 헷갈리네. 그럴 때는 이 발송 기록으로 가시면 선생님이 뭐라고 보내셨는지를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제가 3번 오늘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보냈는지도 여기 나와요. 10시 2분, 1시에 10월 2일 제가 1시 8분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10월 2일 1시 58분 직전에 제가 또 한 번 보냈고 방금 또 한 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보낸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냥 같은 내용으로 또 보내고 싶다면 재발송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문자를 보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보낼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냥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뭐 어떤 선생님은 오픈 톡방 주소를 아예 보내시기도 하고 패들렛 주소를 보내시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패들렛을 온 사람만 주죠. 채팅창에. 오늘은 온 사람만 주는데 아니야. 내 패들렛 보면 오고 싶을걸 이러면서 그냥 보내는 것도 선생님의 홍보 방법이니까 그건 선생님이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네, 지식쌤의 그거는 자유 권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식쌤에서 꼭 하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은 문자를 꼭 보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건 권장사항인 거예요. 실제로 지식쌤의 노쇼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 노쇼가 악의적인 노쇼가 아니라 아 맞다 까먹었어 이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선생님 우리 오늘 만나요. 선생님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주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여자 정보를 보면 실시간으로 누가 신청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처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10월 1일 11시 밤 11시 59분 전에 수강 취소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까까지는 목록에 있다가 싹 하고 사라지는데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못 잡습니다. 잡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수강 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리스트만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5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 처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폐강 처리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강좌 시작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폐강 처리를 하실 거면 5명 이상일 때는 폐강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때는 개인 사정으로 폐강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5명 미만이야, 4명이야. 아유, 내가 기다렸는데 안 될 것 같아. 안 모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 6시부터 전날 저녁 6시부터 폐강하실 수 있다. 6시부터. 아니야, 나는 6시부터면 아직 5시간이나 6시간이나 더 기다려도 되네. 나 6시간 더 기다릴라. 제발 더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난 더 기다리겠다. 해도 괜찮다고요. 됐어. 집어쳐. 안 해.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그냥,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나 그냥 포기할래. 라고 생각하시면 6시부터 가능하시고, 아니야, 난 더 기다리고 싶어.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셔도 된다. 하지만 강의 전에 꼭 폐강 처리를 하셔야 선생님한테 페널티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강의를 열었는데 분명히 5명 넘게 신청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럴 때는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선생님, 지식센터로 오시면 돼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문자를 계속. 근데 뭐 문자 10번 보내면 이제 네, 뭐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보통은 노쇼가 안 왔다가 마니까 선생님 들어와야지. 우리 시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번씩 깨우는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도 입실할 수강생이 없는 경우에도 폐강 처리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강의 전에 언제 문자 보낼지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지쌤 마음대로 나는 전날부터 보낼래. 전날 보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전날 그리고 시작하기 30분 전 뭐 이렇게 보내시는 게 보통 요런 패턴으로 보내시는데 지식센터의 최근은 오전에 한 번. 근데 이제 오전에 강의가 있잖아요. 토요일은 오전 강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때가 많죠. 강의 시간을 잘 보시고 오후에 강의다 그러면 오전에 한 번, 강의 시작 30분 전에 한 번 이렇게 보내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오전 강의다. 오후 아니고 오전에 한다. 그러면 전날 한 번, 강의 시작 30분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노쇼가 많이 줄어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내드렸던 그 문자가 샘플 문자였어요. 강의 이제 지식센터에서 보내는 샘플 문자인데 그 문자는 뭐라고 보내? 왜냐면 아까 전에 하얀 거 보셨죠? 하얀 거 문자 아무것도 없이 허우니까 뭐라고 쓰냐 이렇게가 답답하실까봐 이제 샘플로 보내드린 거고 꼭 그대로 보내시지 말고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우리 강의가 있어요. 우리 연수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라는 그 전달로 보내는 거니까 편하게 그냥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역시 지식센터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저작권 보호되고요. 개인정보 그다음 초성권 보호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작 전에 이제 함부로 녹화하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 사진이랑 캡처도 되도록이면 하시면 저작권 위반이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실시간 연수를 참여할 때 비디오 켜고 하는 게 요즘은 모니터링단이 들어오면요. 모니터링 하러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깜깜한 동굴에 지금 혼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이 출석 확인을 해요. 그래서 15분 안에 답을 안 주면 막 그 출석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원래 원칙은 켜놓고 강의를 하는 거고요. 사실 켜놓고 강의하면 되게 좋아요. 켜놓고 하면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끄덕끄덕하고 잘 모를 땐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크로져
수업이 되시거든요. 그럴 때는 아 선생님 잘 모르시나 보다. 선생님 제가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사실은 줌이어도 카메라를 다 켜놓으시면 훨씬 더 좋고 카메라를 켜고 강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네, 세팅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끄는 게 요즘 이제 많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선생님들한테 이제 일단 강의를 켜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건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 강의 이제 연수생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나 네 강의 들었거든? 근데 왜 나이스 안 올라와? 막 이런 거 쪽지로 막 보내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80%예요. 너무 착하죠. 90% 아니고 80%. 그러니까 오늘 강의 기준으로 저희가 50분, 1차시 50분, 2차시 50분에서 전체 그 100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분 중에서 총 합이 80분이에요. 총 합이 80분. 그래서 전체 총 합이 80% 이상이 되면 이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에 늦게 들어오셨다고 하면 늦게 들어오셨으면 20분 전에만 들어왔으면 끝까지 있으면 이수가 되는 거고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뭐 10분 전, 20분 전까지는 나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80%까지 됩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면 이것도 선생님들이 끝까지 계시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들은 김에 그냥 나이스 이수나 하자 이런 마음이 돼서 이제 끝까지 열심히 듣는 그 연수를 참여하는 동료의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잘 안 물어보시고 요건 이제 요즘은 강의 그 교환에다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80% 이수하면 80% 이상 들으면 이수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는데 실제 수강생 선생님이 많이 물어보는 게 아까 말했듯이 야, 나 네 강의 들었거든? 근데 왜 나이스 안 올라오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 뭐라고 이해만 하세요. 선생님이 다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뭐냐면 보통 이제 강의 종료하고 10일 이내 이수증은 케리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케리스 사이트, 지식센터 사이트에서 이수증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안 그런데 11월, 12월 되면 저희 그 평가 그거 내느라고 그때 막 이수 시간, 한두 시간 더 필요하신 분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케리스에서 이수증 발급은 돼요. 그리고 나이스 등재는 언제 되냐면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강좌는 다음 달 15일 전주에 케리스가 쫙 하고 이수증을 각 시도교육청을 보낸대요. 그럼 시도교육청에서 그걸 다시 나이스 등재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시도교육청마다 좀 다른 따릿따릿한 시도교육청이 있고 느릿느릿한 시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시도교육청마다 이제 속도가 다른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걸 물어보신다. 나 곤란해. 막 이렇게 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요거에 대해서 그냥 말해주시면 되고 강의 종료하고 10일 이내에 케리스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근데 선생님 나 불러불러 쓰기 너무 싫어. 뭐라고 해. 나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걱정되시면 그냥 케리스 Q&A 지식센터 맨 위에 있는 Q&A에 물어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구체적으로 안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너무 뭐라고 말하냐?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시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폐강 신청은 진짜 간단해요. 여기 이제 아까 운영 강좌 들어가면 이렇게 리스트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리스트 제일 끝에 강의 폐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밑에는 왜 활성화가 안 돼서 이건 강의가 이미 한 거예요. 이미 한 강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 나오고 강의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강의를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시작을 안 했을 때는 여기에 강좌 폐강이라는 탭이 있어요. 버튼이 있거든요. 강좌 폐강할 때는 쟤를 땡 하고 누르면 요렇게 팝업이 떠요. 그래서 요렇게 팝업이 떠서 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이라서 폐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너의 개인적인 사유를 폐강을 하는 건지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제가 신청 인원 5명 미만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뭐 블라블라 쓰는 저 흰칸이 없이 그냥 얘 띵, 그다음에 수강생한테 폐강 알림했으니까 여기에 땡, 그다음 제출 하면 끝나요. 참 간단하죠. 속상한데 나는 속상하지만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5명 미만일 때는 누르고 제출 끝이고요. 개인 사유일 때는 개인 사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불가피한 사정인지를 여기에 간략하게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폐강을 하시고 그러니까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되더라도 신청한 선생님한테는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못하게 되었다. 개인 사정을 빼더라도 사정에 의해서 강의를 원래대로 못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제 내가 강의를 못 들어가, 이거 폐강돼서 못 듣는구나 이렇게를 인지하게 되니까 그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폐강 처리를 먼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강의실이 선생님 입장 버튼이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여기 원래 강의실 입장 눌러가지고 제가 누가 신청했나 막 이런 거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폐강 처리를 해버리면 비활성화가 돼서 그 강의실은 다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누가 신청했는지 까먹었어 이러면 다시 못 봐요. 그건 못 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문자 먼저 보내고 마지막 최종으로 폐강 처리를 해서 그거를 아예 비활성화 시켜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폐강 신청하는 절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의 운영하는 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간략하게 쪽쪽쪽 하고 그다음 결과 보고 그다음 1차에 대한 이야기도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0분 쉬는 게 오늘은 저희가 실습이 아니라 저 혼자 이렇게 계속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라서 괜찮은데 강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10분 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저희 10분 쉴게요, 선생님. 지금 제가 3분 늦게 시작했는데 53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3시 그냥 그렇지만 조금만 쉴게요.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끝내는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고 3시에 시작할게요. 근데 선생님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끼리 편하게 얘기하려고 만든 자리예요. 나이스 이수도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신나게 들어봤자 네, 흔적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수 안 되니까 그럼 뭐 하러 하는 거냐면 쌤들이 어서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저한테 보내는 거니까 채팅창에 궁금한 거 계속 공개적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저한테 DM으로 남겨주셔도 되니까 얘기 주시면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모두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쉬고 3시에 마저 시작할게요. 조금 이따 보고 궁금한 건 남겨주세요.